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이태호입니다. 시간상 저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막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실무적 강의를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학문적 강의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제 시험을 위한 강의를 해드릴까요? 물론 시험을 위한 강의겠죠. 저 학문 강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 강의도 하지 않고요. 시험에 위한 강의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재를 봅시다. 교재 보는데 교재에 대한 이로서 1번 보시면 조세란 나와요. 이 조세란, 조세의 뜻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뭐만 아시면 되냐면 간결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죠. 그리고 세원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체입니다. 여기에서 취득세 이랬으면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 행위를 갖추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득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내용은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 밑에 조세 분류입니다. 세 명칭을 알아야 그 세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세 명칭을 알기 위해서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데요. 조세 분류에 대한 볼 때, 여기에서 조세하면은 제가 모든 세금 그랬죠. 모든 세금이 조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는요. 각기 뭐뭐세 하면서 세금에 대한 명칭으로서 구성되어 있겠죠. 뭐뭐세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각기 세금마다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이 몇 개의 세금에 되어 있냐면 관세를 뺀 내용으로서 24개의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24개의 세 명칭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24개의 세 명칭을 다 암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에 대한 내용만 외우자는 얘기예요. 시험에 대한 내용 외울 것을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암기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교재에다가도 적어줬죠.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교재에 대한 내용으로서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보시면 밑에 암기상 해가지고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하고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 이 24개의 세금에 대한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나눠본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누어 볼 때에 방금 보니까 조세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 있겠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징수하는 자를 보고 저희들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누가 세금을 징수하냐에 따라서 나누어 볼 때 과세 주체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징수한다면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국세 그래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면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지방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국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몇 개가 있냐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13개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1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 숫자 적을 필요 없고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은 왜 외우지 말았냐면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니까요.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고 국세 세금과 지자체 세금으로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국세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16페이지에서 1가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국세 나오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방세 나와져요.
이 세 명칭을 전부 다 13개, 11개를 암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시험범위에 있는 세금만 암기하시면 돼요. 시험범위에 있는 세금에 대한으로서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암기사항이라고 적어놨죠. 그 내용으로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으로서 소득세, 자, 소득세의 세원에 대한 내용과 연관 지어보죠.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천, 세자 앞이 소득이니까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앞에가 부동산, 부동산의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세금도 국세니까 국가가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인지세도 국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물론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도 국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빠뜨리겠다고 공고했어요. 그러면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의고사에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 모의고사 문제 찢으세요. 볼 필요 없고요. 이제 아는 것은 국세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또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른 방법에 따라서 분류해봐요. 다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징수 방법, 어떻게 징수하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세금을 나눠봅니다.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징수한다. 그러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직접세들 그래요. 그리고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한 단계 이전이 이루어져 간접적으로 징수한다. 그럼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간접세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내용을 구별하셔야겠는데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워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출제자는 이 내용을 문제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알 필요가 없겠죠. 알 필요 없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국가에 속한 세금, 지자체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징수하였어요. 징수하였을 때 어디에다가 사용하냐. 그 징수된 돈을 어디다가 국가가 지자체가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주는 거에 대한 내용. 자, 사용에 따라서 나누어 볼 때에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보통세 그럽니다. 보통세는 용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한다라는 의미로서 경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란 말은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 그래요. 여기서 보통세와 목적세의 구별은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세에 대한 내용이 몇 개 안 되니까 목적세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 두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따라서 암기할 내용이 나오겠죠. 암기할 내용에 대해서 국세의 목적세, 국세의 목적세에 대한 으로서는 교육세, 세자 앞이 교육이니까 교육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느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 그 내용은 알 필요가 없이 교육세가 목적세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 명칭만 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의 환경세에 대한 내용은 교통의 온전한 소통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용도에 사용될 것인가 알 필요 없이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목적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농어촌 특별세, 농어특별세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 개발 육성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용도에 사용될 것인가 알 필요 없이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다, 목적세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첫 글자로서 암기하시면 돼요. 이건 단순 암기니까 첫 글자로 외워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첫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농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교농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교자가 두 개니까 두 쌍자 써가지고 쌍교농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다마는 저는 단순하니까요. 그대로 교농 이렇게 외웁니다. 교농에 해당되는 첫 글자의 세금은 목적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의 세금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보통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소득세였어요. 첫 글자가 소니까 교농이 아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다. 아까 했던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세자 앞이 소득이니까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하여서 보통세니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로서 보통세와 목적세 구별받고요. 그리고 교재 D페이지 보시면은 17페이지에서 지방세의 분류가 나와져요. 이 지방세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시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분화시켜 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누가 징수하냐면 지자체가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징수함으로써 지자체에 대한 내용의 구성 요소를 또 보자는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자체죠. 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여기도 지자체죠. 광역시 지자체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경기도, 도도 지자체죠. 그리고 시, 군, 구에 대한 내용도 지자체입니다. 이러한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돈을 스스로 조달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각기 지자체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배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 세금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너가 징수하면 특별시 세입니다. 또 이 세금에 대한 내용도 광역시 너도 징수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니까 특별시 광역시 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도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라 목적세 이렇게 되고요.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라 라는 이로써 보통세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도 목적세, 보통세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의 일부적 내용, 또 일부적 내용을 지방세에서 추가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도가 너가 징수하라 도에 속한 세금 이렇게 나와져요.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도에 속하지 아니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해가지고 요 세금은 시, 군, 너가 징수하라 라는 으로써 시, 군세 이렇게 묶어져요. 그러면서 시, 군에서는 목적세를 없게 만들었어요. 목적세 없으니까 시군에서는 보통세만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시군의 일부적 내용을 떼어내서 요 세금에 대한 내용 구가 징수하라 구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보통세만 있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 내용의 표에 대한 내용이 바로 17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그런데 이 17페이지에 있는 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어요. 왜 외울 수 없냐면요. 세금마다 지자체마다 끼고 빠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죠. 또 여러분들이 머리가 영리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5박 6일 동안 암기했다고 치면은 8일째 갈 때 이게 합이 이루어져요. 합이 이루어지면서 전부 다 답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취득세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끼어 있죠. 그리고 구에는요. 취득세 없죠. 또 도에는 취득세가 끼어 있죠. 그리고 시, 군에는 취득세가 없어요. 등록민원세 가지고 해봅시다.
등록민허세에 대한 이유로서 특별시, 광역시에 없어요. 그리고 구에는 등록민허세가 끼어 있어요. 또 도에도 등록민허세가 끼어 있어요. 하나, 시, 군에는 없어요.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이 지방세 분류표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없어요. 그리고 구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도에는 재산세 없어요. 시, 군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이제 보니까 세금마다 어느 지자체에 끼고 빠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암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표는요, 차라리 복골복 한 게 낫습니다. 복골복해서 내가 외웠던 게 나온다면 맞히고요. 외우지 않을 때 나왔다면 틀리고요. 그런데 제 강의 경험에 의한다면 저도 강의에 대한 내용이 한 20이 넘게 했는데 거기에 의한다면 이 정도만 외우면은 충분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놨죠. 그 밑에 보시면 암기사항 나오죠. 물론 여기 칠판에다도 적어놨습니다. 지방세,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도에 속한 세금으로서 두 개를 암기하세요. 두 개,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도에 속한 세금이다. 이렇게 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하나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에 속하지 아니한 세금은 묶읍시다. 시, 군, 구로 묶죠. 시, 군, 구세로서 재산세가 시, 군, 구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하나 더 암기하셔야 합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적어져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니까 시, 군, 구에서는 목적세가 없겠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울 때는 지 이렇게 오세요.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이렇게 외워두고 첫 글자가 지에 들어가지 아니한 첫 글자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 하시면 되겠죠. 이제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연관 비교시켜 볼 때 취득세, 세자 앞에가 치, 그러면 지가 아니죠. 그럼으로써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입니다. 또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세원 그랬으니까 취득세, 세자 앞에 취득, 취득 행위를 갖췄다면 지방자치단체 중 도가, 특별시, 광역시가 취득세를 징수해서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할 사항이에요. 이 내용은 절대적 암기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 암기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세법에서는 한글하고 비교해 볼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르면 한글 공부할 수 없잖아요. 여기 이를 암기하지 못한다면 세법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비교한다면 이게 알파벳이에요. A, B, C, D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보이, 스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여기 나온 내용은 절대적 암기사항입니다. 절대적 암기사항이니까 암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재 보고 들으세요. 저는 말로 해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 시간에서 이 내용을 제가 6번, 7번 말할 거예요. 그러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뇌리에 딱 박혀 있어요. 암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암기하시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특히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다는 거 아시고요.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이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이 내용을 외웠다 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의문점이 발생됩니다. 그 의문점 발생된 것을 제가 설명해 주면은요. 방금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별시도 징수할 수 있고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도도 징수해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할 때마다 납부케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여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50억을 납부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50억에 대해서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광역시도 50억에 대해서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도도 50억에 대해서 징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어디에서 세금을 관할하라 이 법이 없다면 지자체끼리 요 돈은 내가 사용할 것이야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서로 간에 다툼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는 각 세금마다 어디에서 관할하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것입니다. 이 관할과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관할과 납세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외우려면 17개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 그건 틀려요. 공부가 아니란 얘기죠. 한번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 되나요? 그때 노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제가 지하철 타고 노원까지 가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종이를 손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외운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갯눈질 딱 해봤죠. 해봤더니 납세지, 관할, 여기에 대한 내용을 17개를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만 하였으면 2개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려고 거기 얼굴을 딱 봤더니 제 수강생이 아니야. 그래서 떨어지라고 안 아껴줬어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제가 아껴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문장에서 세법 문제 푸는 요령까지 아껴주는데 문장에서 이렇게 글자들이 적어져 있죠. 이 적어진 글자를 대충 읽어보고 문제상의 키를 빼는 거예요. 대충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서 관할 이 말이 나온다. 아니면 대충 읽어보니까 납세지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상의 키예요. 이 키 단어 보자마자 여러분들은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만 구별하시면 돼요. 얘가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알았을 때 그 포인트에 대한 내용 보고 이제 뒤에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글자가 없다면 틀린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관할, 납세지란 문제 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국세냐, 지방세냐에 대한 내용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암기했던 거 다시 한번 갑시다. 다시 가서 암기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반복 학습합시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특별세가 특히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지방세에 대해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할에 대한 내용과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별하는 것은 자, 문제상 키로서 관할 아니면 납세지 이 말이 나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요 내용으로서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해적 내용으로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저희들은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주소지라 그래요. 주소지, 이는 서울이다.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취득세 납부해줘. 납부했다 치고요. 또 A가 부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면은요.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A가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이랬을 때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주소지에서 관할하라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랬으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 누가 사용? 서울이 사용.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누가 사용? 서울이 사용.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누가 사용? 서울이 사용. 이렇게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음으로써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디로 가는 게 합당할까요? 당연히 물건이 있는 곳 되겠죠. 저희들은 물건이 있는 곳을 보고 소재지라 그래요. 물건이 있는 곳 이렇게 법을 만들어냈다면 자 여기에서 요 물건은 서울에 있죠. 그럼으로써 이에 대한 내용의 취득세는 누가 사용한다? 서울이 사용한다.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사용한다. 자 여기 취득세는 누가 사용한다? 경상남도가 사용한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기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음으로써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물건 나오겠죠. 물건에 대한 내용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상에서 주어지거든요. 주어지니까 그 주어진 물건 그대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서 물건이 있는 곳이니까 소재지 그러겠죠. 소재지 이 되고요. 도에 속한 세금은 얘가 소재지의 도 그래요. 그리고 도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 군, 구의 도에서는 위임, 징수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나와도 맞고 시, 군, 구가 나와도 맞아요. 하나 시, 군, 구세는 당연히 시, 군, 구만 나와야 되겠죠. 이 내용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국세 갑시다. 하나 여쭤볼게요. 국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을까요? 국가 하나죠. 국가 하나니까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만 고려하면 될까요? 징수하기 용이한 것만 고려하여서 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징수하기 용이한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기서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나오는데 살고 있는 자, 거주자 나오겠죠. 또 거주자로서 판자, 판자니까 양도인 이렇게 사람 나오죠. 사람이 나오면서 살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곳이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라는 내용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국세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국세 옆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비거주자로 나왔어요. 이 비거주자는 간결하게 생각하세요. 주로 외국 사람이다 생각하세요. 주로 외국 사람이다. 그럼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주소가 나올까요? 나오지 못해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나오면 되냐? 물건 아니면 국내 사업장. 물건 아니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되면서 관할 세무서. 이 내용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관할 아니면 납세지이란 단어가 있으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해당 세금이 지방세였으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도에 속한 세금에서는 소재지의 도 아니면 시군구. 하나 시군구세는 시군구만 나온다. 아시고요. 국세였다 하면 사람 나오는데 사람으로서는 거주자 아니면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다. 조심하실 점, 국세가 있는데 비거주자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국내 사업장 아니면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상으로서 체킹해 봅시다. 문제상으로서 자 교재 17페이지 보시면은 기출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목적세, 국세 해당하지 않는 것. 저는 문제 풀 때 저희 특성이 있어요. 저 특성에 대한 내용은 문장을 다 읽지 않아요. 다 읽지 않고 뭐만 잡냐? 문제상 키 잡고 포인트 잡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다시 키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서 그 키 단어만 읽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요. 듣고요. 그리고 또 문장 보면서 키를 빼내고 하면서 다른 문제집을 푼다면 다 풀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키와 그다음에 거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서 저는 문장을 다 읽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 목적세, 국세, 인것은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농 떠오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답은요. 농어촌 특별세 1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져서 18페이지에서 2번 봅시다. 2번 납세지 옳은 것 돼 있죠. 자, 문제 키 집어냈죠. 문제 키 납세지 옳은 것 이거죠. 거기에서 1번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 관할은 관할 나왔죠. 관할 나왔으니까 해당되는 세금을 보니까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겠죠. 문제상에서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취득세가 특광도에 속한 세금이니까 특광도이다. 어때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 관할은 어떤 말 나왔어요? 관할. 관할 이 말 나왔죠? 이 말 문제상 키 빼냈으니까 거기 해당된 세금을 볼 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일종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소득세에 대한 으로서는 국세라는 거 아시겠죠? 국세니까 사람 나와야죠. 사람, 양도한자,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납세지란 문제상 키 잡아냈죠. 그럼 거기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볼 때 등록면허세,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건 나오겠죠.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런데 문제상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틀렸죠. 그리고 4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세 납세지는 여기까지 문장 읽어보니까
문제에 대한 지문이 아주 길죠. 아주 길었으나 문제 키는 딱 하나죠. 뭐였어요? 납세지는 이거잖아요. 자, 납세지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세금 봐야죠. 해당 세금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득세 일종이죠. 소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죠. 국세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요? 사람 나와야죠. 양도인 주소지 아니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다 틀렸죠. 5번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납세지는 납세지란 문제상 키 잡아냈죠. 그럼 거기에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이건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문제상에서 주어진 물건은 주택, 주택 소재지. 그리고 재산세가 시, 군, 구세니까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나와야죠. 그런데 이 문제상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시, 군, 구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OX 문제로 또 풀어볼까요? 3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소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다. 여기서 문제상 키 뽑아내야죠. 뭐 있습니까? 납세지. 그리고 해당되는 세금 보니까 양도소득세로서 국세. 국세인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비거주자 나왔죠.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국내에 주소가 없어요. 없으니까 뭘로? 물건 소재지. 아니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야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보니까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다. 틀렸죠. 뭐로 갈까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아니면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뒤로 가셔서 연간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가로 세원, 유무에 따른 조세 분류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세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봐요. 그때 세원이 있으면 다른 세금과 별도로서 징수할 수 있음으로써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독립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원이 없이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라고 그래요. 자, 세자 앞에가 부가. 부가란 말은 뭡니까? 붙인다는 거죠.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부가세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서 볼 때 독립세는 세원이 있다겠죠. 세원이 있으니까 1세원에 대해서 1세금이란 뜻이에요. 세금이란 말과 세목이란 말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세원에 대해서 한 세금이다 이랬으니까 그 세원을 갖췄으면 다른 세금과 별도로 해서 해당된 세금으로 징수한다. 그러면 별도로 해서 징수하니까 독립세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부가세. 세자 앞에가 부가, 붙인다. 세원이 없음으로써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부가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생충이에요. 자, 기생충. 혼자 삽니까? 아니잖아요. 남에게 붙여 살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부가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아는 것은 법에서 어떤 세금을 어떤 세금으로서 붙일 것인가 라고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으니까 그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참고 보시면 부동산 관련 세목별 부가세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여서 징수하겠다라고 정해놨으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네요. 암기할 건데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이 말은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붙여서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퍼센트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그 통계적 숫자로서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숫자에 대한 내용 버리시고, 아는 것은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다.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이로서 아까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징수하는 방법은 3개 있어요. 3개. 하나는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직접세. 또 하나는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한 단계 이전이 이루어져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간접세. 하나는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부가세. 이렇게 3개 있는데 2개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버리고 부가세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겠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적기 바랍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밑에다가 국세라고 적어 놓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가죠. 뒷페이지 보니까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감면 받았을 때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자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여기는 숫자가 관계라니까 숫자까지 외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20%가 붙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은 그 표를 보시면서 제 내용을 들으시면 되는데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 붙죠. 또 등록면허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죠. 어땠을 때? 감면받았을 때 있는 거죠.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 붙죠. 양도소득세에 농어촌 특별세 붙을 수 있죠. 어느 때? 감면받았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재산세에도 여러분들은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걸로 간주합니다. 아니에요.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주의라고요. 주의.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풀어봅시다. 풀어볼 때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세금과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여기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은,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보유 관련 세금, 이거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그 보유 관련 세금에 해당된 세금의 부가세를 물어본 거예요. 옳게 연결된 것,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먼저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 세금이죠. 아까 암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뇌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 보유세금, 전자적 내용 문제 맞죠? 재산세 붙는 세금, 부가세, 뭡니까? 지방교육세. 그러면 답은 전자, 후자 다 맞았으니까 1번 되겠죠. 2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 내용과 틀렸죠. 또 양도소득세 붙는 세금에 대한 면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후자도 틀렸죠. 그럼 답은 아닐 것이고 3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전자적 문항에 맞죠. 이제 거기에 붙이는 세금. 붙이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그런데 지방소득세다. 후자적 내용의 문제가 틀린대요. 답 아닐 거고요.
그리고 재산세, 가산세.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 세금이니까 전자적 문항 맞죠? 가산세. 재산세에 가산세가 붙는다? 아니죠.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후자적 내용의 문항이 틀렸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취득세. 세자 앞에가 취득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전자적 문항에서 물어본 것은 보유 관련 세금이었어요. 그러면 전자적 문항에 합치되지 않죠. 또 다시 취득세에 붙이는 세금.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런데 여기는 등록민허세 틀렸죠. 전자적 문항, 후자적 문항 다 틀렸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답이 아니겠네요. 답되는 것은 1번 되겠죠. 그리고 4가로 과세 표준에 따른 모든 세금의 구분. 자, 모든 세금을 상황, 과세 표준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과세 표준의 뜻을 먼저 받아야겠죠. 과세 표준의 뜻 보시면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이 내용은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세액 산출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문장입니다. 모든 세금은 세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의 금액이 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것이 기초가 되는 맨 처음 나온 게 뭐예요? 과세 표준. 그러면 세액 산출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것이 가액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량일 수도 있다. 요 뜻에 대한 내용이 과세 표준이에요. 이 말은 세액 산정하기 위해서 이 맨 처음 나온 것이 가액일 수 있다는 거니까 따를 종자를 써서 종가세다. 이거 되고요. 세액 산출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것이 수량이다면 따를 종자 써서 수량이 따른다. 종량세 갑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종가세를 택합니다. 대부분들은 종가세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일부적 세금은 수량도 택할 수 있고 일부적 내용으로서 가액도 택할 수 있어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과세 표준이 가액인 종가세다 이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대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라고 교재에다가 적어줬죠. 20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화살표 나오죠. 화살표 보시면 종량세, 종가세를 적용하여 채택하고 있는 세금에는 이 말은 일부는 가액을 택할 수 있고 일부는 수량을 택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문장과 똑같은 내용의 문장입니다.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 예와 두고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과세 표준이 가액인 종가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재산세는요. 종가세, 취득세도 종가세로 되겠죠. 종량세와 종가세를 적용해서 채택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인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민허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등록면허세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마다 그 세금의 세원천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원천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천입니다. 세자 앞에 적어지는 거 등록. 자,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면허세로서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법에서는 등록의 뜻을 적어줍니다. 그 등록의 뜻을 갖추었을 때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의 뜻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글자를 적었거나 문자를 적었던 경우에 대한 내용이 등록의 뜻이다라고 적어져요.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에 등기부에 대한 내용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됐다고 배웠죠. 표제부에 대한 내용은 집안, 구조가 적어진 장소고요. 갑구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이 적어진 장소예요. 을구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외가 적어진 장소예요. 그럼 여기에서 등기부 을구니까 소유권 외죠. 소유권 외에 대한 내용을 먹물을 묻혔다면 등록인을 갖췄음으로써 등록민호세를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까지 알고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고 하였으면 은행은 자기의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기부 을구에다가 내가 받을 금액은 해소할 금액은 채권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겠죠. 채권 금액 10억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여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니까 이 내용은 소유권 외로서 을구에다가 적었던 거죠. 을구에다가 먹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묻혔죠. 묻혔으니까 징수해야죠. 징수할 때 여기 적어진 금액에다가 세율 0.2%를 곱해요. 그러면 등록민호세 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게 돈 돼 있죠. 돈이죠. 그럼 뭘까요? 종가세. 얘는 종가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빌려와서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돈을 갚았어요. 갚았으면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을 없애야겠죠. 없애려면 이렇게 두 줄 끊으면 없어져요. 먹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묻혔죠. 묻혔음으로써 등록민호세를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이때에 대한 내용은 건당 6천으로서 징수입니다. 건당이니까 수량, 종량세다. 이제 아셨죠? 일부는 수량으로, 일부는 돈으로, 택할 수 있는 세금은 인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종가세다. 재산세, 종가세, 종합부동산세, 종가세. 이렇게 나와 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더불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은 등록면허세 문제였다.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땡땡 말소 알지? 아니면 땡땡 변경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건당 6천으로서 과세다. 이 내용까지 같이 더불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거기 등록면허세 밑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말소, 변경 이 말이 등록면허세 문장에가 있다면 그때는 건당 6천원 과세다. 이 내용으로서 하나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볼 때에 21페이지에서 참고 나와요. 이 참고에 대한 내용은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